안녕하십니까. TV 정보마당 이제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밖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들어오셨는데 뭐 할 얘기가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예. 이게 뭐 그냥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미군 뭐 이 렌탈하우스 이게 그냥 알고 있는 뭐 그냥 수익형 부동산 아주 좋더라. 1년 뭐 먼저 뭐 월세 먼저 받는다. 예.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투자하실 때 이제 조금 주의할 점 뭐 단지가 좀 커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도 좀 미군 주택가의 기준이 적합한지도 봐야 된다. 그다음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조금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관리 전문성이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커뮤니티 시설 옛날에 제가 가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어진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어진 지는 한 3, 4년 정도 봐야 4년? 되겠죠. 예. 그 그러면- 이전에도 좀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건 낙후된 시설이고 네. 본격적으로 막 짓기 시작은 네, 한 네, 3, 네. 4년 전 정도로 그럼 이제 4년 전에 지은 게 있고 요즘에 지은 게 있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이 똑같은 돈 내면 옛날 거보다 그렇죠? 요즘 거. 그 제가 가보니까 옛날 거는 거의 우리나라 주택이고 그렇습니다. 1차 이제 1차 쪽을 공급했던 거 요즘에 지은 게 이제 미국식으로 진짜 미국식으로 지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가보면 아주 그냥 뭐 우리들 주거 시설하고 다르게 네.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 그런 다음에 미군이 선택할 때는 결국은 옛날에 지은 게 아니라 요즘에 지은 거를 선택을 한다 이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거기에 대단지가 돼야 되니까 또 대단지다 보면 거기 이제 커뮤니티 시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개념이 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군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단지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시설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무슨 하우스 뭐 이런 클럽 하우스 이런 뭐 거요. 헬스 클럽 뭐 네. 그런 게 다 붙어 있어 커뮤니티에 들어가겠죠. 고기도 그리고 구워 먹고 이런 거. 그 고기 굽는 그런 바베큐 문화가 또 발달돼 그렇죠. 있죠. 네. 우리처럼 전화만 하면 바로 오는데 그게 편한데 사실은 오셔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예, 그렇죠. 대화가 중요하니까 네. 예, 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물론 뭐 배달도 많이 시켜 먹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웃들과 어울리는 거를 굉장히 우리나라 그 예전에 네, 느낄 네. 때처럼 네. 미국 분들은 아직까지도 같이 그 같은 단지에 계신 분들 옆집에 있는 분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하시고 아까 말씀하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베큐 그렇죠. 즐기고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주유 그 소규모가 단절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단독이 아무래도 주변하고 이렇게 소통하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조금 그런 시설 그죠 주택 형태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뭐 이제 노가리 그만 까야지 너무 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장단점 같은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미국 렌탈하우스가 다 좋냐? 무조건 좋기만 해.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죠? 뭐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저기 뭐야 장점은 제가 얘기할 테니까 뭐, 부장님이 예. 단점을 말씀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단점을 얘기를 하면 좀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너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그 말씀 한번 장점을 해주시죠. 말씀-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뭐, 네. 하여튼 박사님 제가 이야기. 보기에는 장점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야 돼. 그렇죠.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월세 임대차 내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월세가 제대로 안 들으실 분들이 고래 힘줄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수익성 부동산이죠. 렌탈하우스는 우리가 그 주택보호가에서 이제 지불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연세로 네. 한꺼번에 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 임대료가 연체될 걱정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정성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수익률이 보통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한 10% 전후를 많이 따지거든요. 물론 이제 7%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았을 경우는 뭐 13% 나온 것도 있고 이러 있는데 평균 한 10% 정도대로 잡으면은 다른 데에 비해 다른 투자보다는 우리 부동산 투자 수익성 상품 트렌드에 비교해봤을 때 수익성 면에서도 좀 괜찮다는 것이 있고 다음에 이제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네. 이게 가격이라든지 이게 상승이 좀 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견지에서는 어떤 분들은 안정성 면에서 좀 이게 문제를 좀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팽성 미군 렌탈하우스는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도
충분하게 수익과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조그마한 하나의 장점이겠지만 전입 신고라든지 네. 확정 일자 네. 이런 걸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에 대한 보안 문제도 있고요. 또 미군들이 거주하는 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국의 임대차가 보호법에 가면은 우리가 전입 신고를 하면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그런 게 좀 미군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세세적인 문제도 좀 장점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우리가 노출될 수는 있겠지만 한 요 정도 말씀을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점이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만 이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본다고 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원점이 뭔가 이자 대신 월세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라 이제 연세다. 연세 단위 개념이다. 연세도 들고 월세도 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지급 주체가 확실하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투자자 우리 방송을 시청자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단점에 사실은 더 장점은 다 알고는 사실 장점이고 단점이 어느 단점이 좋냐인가 리스크가 작냐 이걸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이제 단점 리스크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참 현장에 계신 분한테 단점을 물어보는 게 자기 살을 깎는 얘기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뭐 지금 말씀하신 네, 부분이 네, 네. 이제 교수님이나 박사님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과 네. 계속해서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네. 자 리스크의 제일 큰 리스크라 하면은 이제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죠. 제일 네, 크죠. 수익형 네.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집을 잘 지어야 되는 네. 품질의 네, 문제, 네. 관리의 문제 네.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진 제대로 된 단지를 선택하셨을 때, 주택을 선택하셨을 네, 때는 네.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네. 그렇지 못한 주택을 선택해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 하면은 이제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더 거꾸로 이제 커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부동산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네. 이 단지가 제대로 그렇죠. 조성이 되어 있고 네. 품질이 좋고 미군들이 선호할 만한 것인가를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신다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결론은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본인이 현장을 발로 뛰어라. 뭐 이제 이거서 그쵸? 발로 뛰고 미군들이 직접 확인하셔야죠. 선택의 가능성이 높으냐 예.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뭐 그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근데 간혹 이제 그 말로 그렇죠. 이 설명회에서 현혹돼서 네. 현장을 제대로 안 방문해서 검토하지 않으시고 계약을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봤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그 전에 가보니까 언제 다 잘 짓더라고요. 진짜 잘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짓는 주택 보면은 그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뭐 미국을 가보지는 사실 못하고 이렇게 영화 같은 데로만 봤는데 진짜 미국 그 단지처럼 미국이 주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다들. 아주 잘 짓어요. 예, 진짜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지은 분 있잖아요. 옛날에 지으신 분들, 처음에 지으신 분들 그때는 임대가 아마 잘 나갔을 것 같은데 뭐 똑같은 돈을 낸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새 주택, 내가 살던 주택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가서 사고 싶을 거 아니겠느냐? 네,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옛날 지은 주택 어떻게 하죠? 옛날 하신 분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것은 이제 새롭게 네. 리모델링을 우리 저기하고 네. 우리 한국의 주택 문화하고 똑같죠.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듯이 네. 그런 상태로서는 미군들이 그 렌탈하우스 들을 만한 입장이 아니고 네. 또 렌탈하우스에 관련돼 있는 그 하우징 그 주택 보급가라는 데서 그런 데는 렌탈로서 부적격이라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편성 주변도 기존에 좀 있던 것을 이제 좀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우징과 주택 그 보급가의 기준에 맞게끔 미군들이 그 주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네. 그런 기준에 맞게끔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되겠군요. 평택이요. 평성이 죄송한데 현장이시잖아요. 가면 렌탈들이에요 대부분. 거기가 평성은 렌탈이죠. 투자자가 렌탈만 있습니까? 사실은 그 얘기 한번 잠깐 뭐 벗어나는 얘기인데 네. 평택이 렌탈하시면 아니 난 렌탈 싫어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딴 거 없어요? 투자를 하는 거?
많이 있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네. 박사님 하나만 얘기 아니 사실 네. 내가 다른 얘기 다 해달라고 하긴 그러고 아니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평생 이야기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사실 그게 이제 핵심 맞아요 분명히. 그럼 나는 렌탈이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다른 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뭐 상업용 시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죠. 지금 현재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업용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평택 기지가 네. 근 500만 평에 가깝게 이제 확장이 되어서 이제 이전이 시작이 됐죠. 네. 기존에 이제 한 150만 평 규모로 있을 때 네. 주둔 인원이 이제 몇천 명에 불과할 때는 네. 조그마한 동네 마을 정도의 이제 상업 시설이 형성이 돼 있었죠. 네. 그쪽이 이제 지금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안정리 부분인데요. 네. 안녕. 그쪽 부분이 이제서 거기도 이제 개발이 다시 시작됩니다. 네. 그쪽에 이제 그 상업을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 부분이 제2의 용산, 제2의 이태원처럼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또 희망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쪽 상업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시죠. 좀 내려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그 우리 안정리 게이트 앞에라든지 함정리 게이트 앞에는 그 시가와 애정지라고 네, 그걸 네. 지정을 해가지고 네. 체계적인 네. 그러한 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것이 좀 무질서하게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군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네. 그 안정리 게이트 앞에 그 상업 용지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태원과 같은 노대오 거리예요. 네. 아직까지 뭐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체계화 시키려고 지금 그쪽을 좀 전반적인 그 정비를 좀 하고 도로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가봤더니 이제 좀 처음 내려갔을 때 그래도 이제 뭐 이 기지가 동남아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도 뭐 가장 큰 미군 기지다 그러는데 앞에 그 시설은 옛날에 의정부의 앞에 있는 미군 무대 앞에 만들어도 그렇죠. 못해 네, 이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맣지? 뭐 언제 부대 안에다 언제 잘 해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덜 된 거네요. 예,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 렌탈도 그렇고 상업시설도 하여튼 평택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이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요즘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께서 뭐 우리나라가 미군한테 이렇게 주는 비용이 너무 작다. 그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소파 협정에 따라 지금 미군들이 주택에 렌탈하는 주택의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다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작다고 이렇게 지금 징징댈 얘기가 아닌 건데 그게 그게 지금 주택이 몇 명, 미군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 부대 미군 평택 기지에 네. 주둔하는 이제 전투병이죠. 네. 실제 군인은 이제 28,000명 네. 전체가 다 이제 네, 내려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되는 이제 협력사 직원들, 네. 이제 뭐 의사, 간호사 이런 이제 군무원들. 군무원들, 네, 예. 네. 그분들까지 다 합쳤을 때 그는 이제 48,000명에서 5만 명 사이가 주둔을 하게 되고요. 네. 거기도 가족도 있죠. 그렇죠. 가족들도 이제 같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8만 5천에서 와, 10만 명 대단하네. 사이. 예. 그 8만 5천에서 10만 명이라고 한다면요. 네. 이 팽성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하나의 시급입니다. 그렇게 되죠? 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게 이제 미군에 대한 거지 사실 거기 거주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왜냐면 각종 공사하시는 네. 분들 또 이런 업종에 종사하실 분들 그렇죠? 굉장히 큰 도시가 하나가 형성이 아마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박사님이 계속 뭐 대한민국 국민은 평택 다 알아야 된다 아마 그래서 계속 주장하신 게 아닌가 이제 지금 이제 렌탈 쪽이지만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네. 인구가 증가되는 그렇죠. 네. 사통 발달의 도로교통이라든지 네. 인구 증가가 가장 핵심적인 네, 요소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 박 기자 목장이 말씀하신 대로 미군이 전투병력만 해도 한 2만 8천 명 정도 거기에다가 근무할 수 있는 이제 군무원들 네. 각종 이제 컨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합치면은 4만 8천 명. 네. 거기다가 이제 가족까지 합치면 8만 5천 명에서 10만 명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하나의 대규모의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네.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참 이게 지금 이 얘기를 까도 양파같이 계속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이제 뭐 큰
줄거리에서 지금 이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박사님이 원체 미군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하셨고 방송에 뭐 저희 만약 이제 다른 방송에 나오셔서도 미군 렌탈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 안정적 투자처가 굉장히 자주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뭐 신발장도 크다 뭐 이런 각종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봤자 다시 또 뭐 전파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저기 우리 박 본부장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 지금 박 본부장님도 사실 지금 거기 하나 짓고 있죠. 제가 짓는 건 아니고 저희 아 그러니까 회사 하고 있죠. 네. 예? 예. 예. 그 회사 그게 이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에메랄드 포레스트.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레스트. 예. 근데 영업을 일치 안 하고 계시네.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지금 전문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예. 이런 거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뭐 투자라고 하는 게 물건을 알아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평택 그러면 그냥 평택 가서 미국 렌트 알아서 가라 하는 것보다도 제가 방송을 딱 찍어서 이야기한 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 것보다 박 본부장님 좀 하고 계시는 그 에메랄드 포레스트 한번 소개 한번 하는 시간 어떨 것 같아요? 아, 그 영광입니다.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준다 하시면은. 그 이왕이면은 나와서 뭐 하셨으니까 뭐 평택 와서 지금 전문가 쪽인 입장에서 리스크도 이야기하시고 각종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직접 본인이 하시는 물건 이것도 예. 한번 시간을 가지고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에메랄드 포레스트 예. 요거 한번 방송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 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간 하다 보니까 또 금세 가야 이게 방송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 몇 얘기 안 하면 시간 훌렁훌렁 갑니다. 자 오늘 TV 정보마당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예. 한번 시간 한번 또 갖죠. 뭐 자주 이제 그 평택 다음에는 뭐 갖고 얘기할까요? 뭐 다른 뭐 산업단지 이런 거 갖고 얘기할까요? 할 수 있는 게 무지무지. 그렇죠. 예. 예, 엄청 뭐 삼성도 있고 고덕도 있고 진짜 그 동네 뭐 평택항도 있고. 예. 예. 아이고 참 돈 있으면 갈 데가 많은데 돈이 있으면 참 투자할 것 없이 평택이 너무 많은 거.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 번 더 모시고 우리 두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정보마당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